예, 대통령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펠람 맥더미드라는 극기기 질환을 가진 이찬호의 엄마 김선명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도 11월에 시범사업이 종료 예정인 활동지원사 가족지원 제도를 종료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이 아이가 제 아들 찬우입니다. 찬우는 극기기 질환인 펠람 맥더미드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 중복 1급 장애 아동입니다. 또한 퇴행성이 동반된 뇌전증, 만성 기도 폐쇄성 폐질환,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 등 29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외부 활동지원사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가장 안전한 선택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뿐 아니라 많은 희귀난치 아동들은 대부분 하나의 질환만이 아닌 복합적인 질병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늘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 활동지원사만이 유일한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작은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응급 상황에서도 가장 빠르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로서 함께하는 선택이 아이의 안전과 안정을 지키는 데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안정되고 안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 내외분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희 희귀난치 가족을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2026년도 11월에 종료 예정인 활동지원사 가족지원 제도가 앞으로 계속 이어간다면 저희에게는 조금 더 큰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지부 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장애의 특성을 반영해서 최중증 발달 장애인하고 희귀 질환자에 대해서는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을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내년 10월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을 하면서 가족 돌봄을 좀 사회 책임으로 넘기자라는 취지여서 활동 지원사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했는데 말씀드린 발달장애나 희귀질환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2년간에 운영했던 것들을 성과를 좀 분석하고 또 부모님들의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 건지 연장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특성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도 판단이 좀 잘 안 서는 영역이던데 그런 거죠. 가족의 부양 의무와 국가의 보호 의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나이든 부모님, 나이든 부모님을 부양 보호하는 것은 자식의 의무니까 요양보호사를 딸이 하면 안 된다. 딸이 하는 건 당연히. 근데 왜 다른 요양보호사를 부모를 모시면 안 되나? 근데 그 시간 제한이 있죠. 그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다는 대전제에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누군가를 시켜서 장애인을 개호하는 일을 하는 건데 부모가 하는 건 당연하니까 부모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다. 한편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 의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만약에 버려지면 어떡하냐. 부모가 그 역할을 안 하면 그러면 또 국가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남의 자식을 보호하면 돈을 받는데 내 자식을 하는 거는 왜 지원을 안 해주냐. 또 이런 얘기도 가능하죠.
결국 이게 개인들의 보호 의무, 부양 의무와 국가의 보호 의무가 어느 정도에서 절충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건 재정 능력에 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의제인데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게 이제 부모나 가족들의 부양도 국가가 보상한다라고 하는 게 아마 양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또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필요가 있겠죠. 뭐 부모가 능력이 전혀 안 된다든지, 또 그것 때문에 생계를 못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가혹한 일이기도 하고. 결국 국가의 보호 책임 능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능력과 관련이 있죠. 결국 어느 선까지 보호할 거냐, 여기까지만 할 거냐, 여기까지 할 거냐, 아니면 다 할 거냐. 이거는 국가의 의지 문제도 있지만 결국 국가의 재정 능력에 관한 문제도 있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어느 정도를 같이 부담해 줄 거냐라는 것도 우리가 서구 유럽 선진국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각자가 알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유주의, 그야말로 초자유주의적인 나라로 갈 것인지는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요. 그럼 이게 시범 실시 기간이 지났으면 끝난 거예요? 끝나고 다시 검토해서 한시적으로 26년 잠깐 10월까지 해본 거예요? 하는데요. 그 사이에 내년에는 아마 그걸 26년 10월. 예,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에 평가를 좀 해서 이걸 연장할지 제도화할지 아마 하는 걸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운영해본 결과를 좀 평가해보고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